안녕하십니까. 테니스넷 운영자 정진화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운영하는 테니스넷 사이트에 질문란에 올라온 그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레슨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기술적인 질문이 왔을 때에 이렇게 말로 그리고 또 그 글로 이렇게 표현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동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무리 쉽게 하더라도 그게 이해하기가 너무 힘이 들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는 한 2가지 정도에 대한 어떤 질문을 토대로 여러분들한테 레슨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백핸드, 백스윙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왜 백스윙을 할 때에 라켓을 들었다가 왜 밑으로 다운 해가지고 다시 올라가느냐는 질문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애초에 라켓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스윙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오셨어요. 게시판에 이제 올려놔서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선수들이 백스윙을 할 때 라켓을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몸을 틀고 다시 라켓을 볼 아래에서 다운스윙 해가지고 위로 쳐올리는 상향 스윙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여러 가지 다스핀 백핸드, 한손 백핸드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선수들이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떻습니까? 공 자체가 굉장히 탑스핀이 걸리면서 강력한 한손 백핸드가 되는 것이거든요. 왜 라켓을 들어 올리느냐? 이것은 백스윙이 우리가 임팩트 되는 순간에 라켓의 어떤 빠른 정확한 컨택과 빠른 스피드가 결국 파워하고 또 스핀의 양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임팩트의 빠른 스피드를 얻기 위해서 선수들은 라켓을 이렇게 크게 뒤로 돌리면서 몸을 돌리고 난 다음에 라켓을 다시 아래로 떨어뜨리면서 위로 올리는, 그래서 이 연결 동작이 리드미컬하죠. 끊치는 것이 아니죠. 여기에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라켓을 우리가 이렇게 뒤로 크게 돌렸다가 몸을 턴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라켓 이런 몸의 회전을 통해 가지고 임팩트를 하는 동작은 결과적으로 이제 라켓 임팩트 순간 라켓 스피드에 기여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질문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동작이 이제 오랜 선수들처럼 훈련에 의해 가지고 이게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2가지 방법이에요. 애초에 이제 여러분들 임팩트가 잡기 힘들더라도 처음부터 여러분들은 멀리 내다보고 나도 선수처럼 치고 싶다라면 이 동작이 잘 안 되더라도 같이 이렇게 이런 패턴이 지금 현재 한손 백핸드의 하나의 어떤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레슨을 받을 때 그렇게 시작을 하시면 돼요. 좀 시간은 걸리더라도 멀리 내다보면은 괜찮은 좋은 백스윙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가장 기본적인 거는 처음에 제가 라켓을 잡고 테니스 입문했을 때는 그때 우드 라켓 시대는 이런 백스윙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라켓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거의 스윙 자체가 돌아 올리는 이런 단순한 스윙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라켓 소재가 발달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몸을 꼬을 수 있고 다간절을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패턴이 바뀌었지만은 처음에 입문하는 사람들한테는 저는 어떻게 배웠냐면은 허리에 그런 이론 교과서도 있습니다. 보면은 허리에 칼을 차면 옛날에 장군들이 칼을 찼잖아요. 칼을 차고 칼잡이에서 칼을 빼듯이 위로 올리라는 이런 어떤 그 교본이 있어요. 그게 이제 과거에 전통적인 어떤 테니스에서의 하나의 어떤 한손 백핸드에 특히 플랫이나 탑스핀 백핸드 칠 때 하나의 이론인데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크게 돌리는 방법이 스윙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임팩트 되는 순간에 맞추기가 힘들잖아요. 임팩트 타임 힘들 때에. 그러면은 임팩트 타임을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은 허리 높이에서 이 동작을 만드는 거죠. 이 생략하고 허리 동작에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임팩트 하면 이건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쉬워요. 맞추기가 쉽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면은 뭐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이 또 단점이 있을까요? 이럴 때는 라켓 스피드를 내기가 힘이 들잖아요. 백스윙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동작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무릎을 이 상황에서 허리를 차는 상황에서 무릎을 좀 굽혔다가 무릎을 일으키는 동작으로 라켓 스피드 헤드를 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겠지만은 여러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겠지만은 백스윙을 크게 이렇게 돌리는 라운드 해가지고 스윙하듯이 이런 동작이나
허리 옆에서 바로 임팩트를 할 수 있는 이런 동작을 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신체를 이용해 가지고 라켓 스피드에 기여할 수 있다라면은 두 가지 방법 다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그걸 가지고 반복적으로 연습하시게 되면은 그 스윙에 대한 장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하고의 어떤 신체의 조건과 스윙 패턴만 맞으면은 그 동작도 굉장히 좋은 동작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제 이 동작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다라면은 중요한 것은 코트에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실력 자체가 이렇게 향상된다는 느끼는 거예요. 그때 이제 테니스가 또 새로운 어떤 즐거움을 느낄 수 있으니까 반복해서 연습하시다 보면은 언젠가는 꼭 정복할 수 있습니다. 네, 클래시컬 때리기가 백스윙을 이렇게 크게 하면은요, 그래서 힘을 해서 이렇게 백스윙을 위로 이렇게 크게 하면은 다시 크게 딱 떨어지는 스윙이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에서 위치 에너지 힘을 이용해 가지고 다시 초올리는 상향스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허리 아래에서 나차가 하는 경우에는 나차서 치는 동작 경우에는 앉았다가 무릎을 이렇게 하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면 돼요. 앉았다가 앉았다가 이렇게 그래서 낮추고요. 무릎을 일으키면서 라켓 스피드를 얻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낮춰가지고 이렇게 이런 스윙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라켓 스피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후자는 임팩트를 맞추기가 임팩트 컨트롤하기가 좋고 백스윙 크게 하게 되면은 어떤 큰 백스윙에서 어떤 힘을 얻을 수 있어서 임팩트 이후에 라켓 스피드를 얻는데 용이한데요. 그래서 백스윙을 적게 하더라도 무릎을 굽혔다 일어서는 동작을 이용하. 앉았다가 일어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은 테니스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